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두훈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 어저께 미증시 잘 보셨어요? 뭐가 움직이지 않았죠? 예, 바로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은 쉬어갔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그 50% 부과하겠다라는 그 관세를 7월 9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약속했던 그날이죠. 그날로 이제 옮기겠다, 미루겠다, 연기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장에서 그 선물 쪽이 또 급등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가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그 뭐 좀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수장이 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이게 막 마음에 갑자기 동요해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말 말고 좀 고심해서 한 적어도 3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다시 또 원복이 됐는데 그 50%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 얘기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산 넘어 산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관세 이야기는 어쨌든 계속 수면 아래 있다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휴장 사이에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쉬어갈 때 꼭 짚어봐야 하는지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어서는 글로벌 인터뷰는 미주은의 변정규 전문의 모시고 또 최근에 또 환율 움직임도 한번 여쭤보고 금리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리딩방 언제 끝나냐고. 저거 회원 그 가입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네. 220명. 그 어저께 말했잖아요. 돈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명당 몇십억이던데? 20몇 억인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220명 모아서 거기엔 다 23분 있다가 그러니까 잠깐 있다 갔다면서요. 그냥 갔어. 그 돈 낸 사람도 억울해서 어떡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도 이제 그 자금 조달하겠다. 네.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트럼프의 마음은 그냥 가서 뭐 트럼프도 모를 것 같아요. 와서 나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니 I love 비트코인. 예. 끝. 그래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23분 정도 있다가 그냥 갔는데 이제 그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사실. 그쵸. 예. 사실 그 사람들은 꽤 거금을 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 정말 좀 더 구체적인 비전과 뭔가 이렇게 또 좋은 시간과 적어도 한 만찬이면 한 2시간 정도는 있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음식도 별로 안 좋았다. 아, 그래요? 맛도 없었대요, 심지어? 그냥 이코노믹에서 나오는 비행기에서 이코노믹 그 나오는 기내식보다 못했다. 왜 그랬죠?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뭐 사실 그런 것은. 참. 여러모로 예, 트럼프는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많은 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자, 오래 사실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지금도 정정하시고. 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잖아요. 네, 오늘 휴장 사이에는 우리가 또 어떤 얘기들을 좀 들춰볼까요? 뭐 일단 뭐 제가 최근에 그래도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몇 가지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유럽 시장을 한번 좀 보실 텐데, 자, 요거는 뭐 제가 이제 CNBC 뭐 사이트를 통해서 뭐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600 지수가 0.99% 상승했고요. 닥스 지수가 1.68%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까크 1.21%.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 0.24%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로 휴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까크나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스톡 600, 유로 지수 같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 분위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러한 뭐 관세 관련해서 일부 좀 다시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뒤집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힐 거면 예,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뭐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뭐 시장에 계속 변동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관세 부과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S&P 500에 대한 밸류에이션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관세 부과되면 뭐 이런 얘기도 저도 좀 들었고 지금 약간 고평가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관세 유예하겠다 또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부. 자, 하지만 여러 가지 7월 초에 지금 하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 자체가 상원에서 어떻게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그 부분이 아마 7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리고 7월 초가 되면은 90일 상호 관세도 마찬가지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정 자체가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 저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유예했던 부분은 8월까지 우리가 8월까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초부터 8월까지의 그 사이에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그 외에 뭐 R&D나 어떻게 뭐 지금 캐펙스를 좀 이어가고 있는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가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9월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예, 그래서 9월까지. 예, 그래서 9월 전에는 아마 금리 인하를 좀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나왔고요. 뭐 워낙 이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뭐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자,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금리 인하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 예, 그런 모습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최고의 기업과 최악의 기업 20개의 기업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20개의 기업들, 최악의 20개의 기업들 수익률입니다. 예, 근데 어떤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지금 적정 주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자, 이 부분도 같이 뒤에 가서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S&P 500 정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수준이 좀 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오늘. 예, 선을 좀 그어봤는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모리얼 데이 박스 오피스, 예,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 메모리얼 데이 때 이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극장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자, 올해는 어떤 영화 또는 어떠한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죠. 주말 사이에 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저희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골프 클럽에서 220명이 모았죠. 예, 거기서 이제 많은 또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자,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 매수 위해서 자금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얼만큼 자금 조달할 것이며, 지금의 그 내부, 그러니까 트럼프 가족들이 전부 다 밈코인, 본인 이름을 딴 밈코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정책적 방향이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돈을 그냥 수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비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은 골든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골든돔을. 골든돔? 골든돔이라고 이렇게. 종류예요?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 생선? 예. 돔. 우리 돔이 아니고 먹는 돔이 아니고, 예, 배고파서 그래요. 요새 스시가 먹고 싶어. 그렇게 조밥이. 예, 골든돔. 여러분, 요 돔을 말하는 겁니다. 방어 시스템.
도미인가? 재밌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휴장이니까 예. 가볍게 말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네. 생선 아니고요. 네. 예, 돔입니다. 돔. 자, 돔 맛있죠? 맛있습니다. 예. 없어서 못 먹죠. 골든돔이라는 생선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뭐 돔인데 약간 좀 뭐 금빛이 나면 골든돔. 금빛이 살짝 나고 이러면은 골든돔. 맛있는 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4.5% 예, 위치하고 있다. 자, 미국과 유럽 관세가 일부 연기된 부분.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 유럽 관세 연기에 따라서 지금 유가도 61.5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소폭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뭐 같은 가격대로 밴드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원달러 환율도 좀 빠르게 보게 많이 되면 내려갔어요. 1,369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어제는 이제 58원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다시 69원으로 좀 올라갔다. 네. 자, 달러 인덱스 98.8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이제 약달러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뭐 늘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무역 정책이나 뭐 환율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약달러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트렌드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그리고 뭐 엘프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요일에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목요일도 사실 중요해요. 목요일도 중요한데 아마 엔비디아 때문에 좀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코, 델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도 울타 뷰티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미국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을 했고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행사가 뭐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재미나? 베트남 순방 중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그 여사 마크롱 여사님한테 왜 때려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잠깐 이렇게 뭐 묻은 거 닦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묻은 거 닦는 게 아니라 그냥 퍽 때려서 퍽. 근데 퍽 맞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맞잖아요. 맞고 나서 이게 고개가 돌아가니까 보니까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항공기. 그래서 몰려 열리니까 여기서 밖으로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맞고 고개가 돌아갔는데 돌아간 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상 보면 너무 재밌겠네요. 예, 이거 영상 오늘 제가 영상 아니 갖고 왜 맞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뭐 때린 모르겠는데. 것도 참. 뭐 바람을 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폈다고요? 그럼 맞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귀를 맞았다. 너 어제 뭐 했어?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엘리제 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명을 하는 그런. 처음에는 이거를 AI로 만든 페이크 영상이다라고 했다가 손이 두 개인데요? 네, 하나로 갔어. 하나요? 네, 두 손으로 하나. 때린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두 손인가? 약간 지금 양쪽에 지금 손이 있고 한쪽 붙잡고 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 손이 한쪽 손에 가 있고 저 안쪽에도 손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네요, 있네요. 예, 입 조심해라 하면서 입을 때린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만 요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외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마 보시지 않을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그 와이프가 직접 와가지고 또 잘생겼다고 댓글 남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사랑받고 있다고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맡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대리킴 님이 와가지고 대리킴. 잘생겼다고 로아 아버지 화이팅이라고 이러면서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약간 비교? 아유 정말 이거 남편 또 부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아유 정말. 근데 봄이 오셨잖아요. 뭘 맨날 봄이 왔대요. 봄이 여름이에요 벌써.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데이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오늘 최고 수익률. 올해의 최고 수익률 탑 20. 네. 자, 상위 20개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이 올라가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고 의외의 종목들도 보실 텐데 저는 가장 의외의 종목이 4위를 기록한
필립 모리스 올해 들어서 49.4% 올랐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가? 담배를 많이 펴서 자꾸 이제 예.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예. 그런 거 뭐 아닐까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상위에 랭커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꽤 밑에 있어요. 꽤 15위. 밑에 있어요. 15위. 예. 넷플릭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봤는데. 슈마컴도 근데 또 순위에 많이 있는 것도 올랐죠. 좀 놀랍네요. 근데 슈퍼마리오 컴퓨터는 한 번 오르면 막 12%막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지금 슈퍼마리오 컴퓨터 31.5% 올랐다. 자, 우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버 요새 얘기 많죠. 예, 우버가 좀 뭐 그렇고 지금 사실 빌 에크먼이 또 지난 13F 말고 그 전 분기에서 우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나는 네. 우버를 매수했다라고 먼저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뭐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네. 45.5% 우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 베로나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 엄청난 어떤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41.3%, 49.8%. CBS 헬스도 2023년, 2024년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안 좋았는데 2024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더니 지금 38.6%또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달러 제네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에 조금 안 좋았던 기업이나 뭐 그래 괜찮지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상반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상반기 때 큰 흐름을 줬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까지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들을 좀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또 펀더멘탈적으로 어떻게 또 개선이 돼서 시장에선 큰 기대감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얼만큼 또 붙었는지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골든돔부터 해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뭐 방산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이 저는 최근에 막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세라는 뭐 정책적인 부분 안에서 좀 보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공장들 다 끌어오잖아요. 다 끌어오고 애플도 뭐 인도를 가네, 뭐 베트남에서 뭐 있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야 너는 그냥 미국에 들어와. 너는 딴 데 가면 25%는 내가 관세 매길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미국 내로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골든돔이라고 이게 군사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외부에서 로켓을 만약에 미국으로 쏘게 되면 돔이 쫙 이게 이스라엘 아이언돔처럼 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요격시키는 뭐 레이저를 쓰든 아니면 다른 미사일을 쓰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2028년, 2029년에 그게 완성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약간 이건 이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외국에 있는 TSMC 공장 들여오고 핵심적인 거 반도체, AI 다 들여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미국 전체를 골든돔으로 씌운 다음에 네. 나머지 다 핵을 막 터뜨리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도 다른 나라의 자원들이 필요해요. 네. 하여튼 그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아니, 왜 골든돔을 지금 그럼 미국이? 지구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한 모든 인류를 다 그래서 말살시키고 그린랜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 시대를 또 이어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희한한 빅픽처를 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상하다. 왜 이런 네, 일들을 할까? 2028년 되잖아요. 트럼프 레임덕이에요. 2028년 되면 그때 되면 이미 레임덕. 그래서 벌써 지금 중간 선거도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데. 2028년 모자를 팔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나 3기까지는 2028 트럼프를 팔고 있어요. 모자를 이미 벌써. 50불 주고. 네, 50불에 살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알겠습니다. 최악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최악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커스 아웃도어. 우리가 또 호카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그런 기업이 지금 50%는 빠졌어요. 마이너스 올해? 50% 빠졌습니다. 왜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관련해서 관세에 대해서 뭐 의류, 신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 거의 99.9%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데커스도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관세에 뭐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호카라는 것들이
어찌보면 좀 유행이 좀 있다.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룰루레몬도 막 많은 분들이 좋아하다가 주가는 엄청나게 또 빠졌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뭐 유행이 좀 지나가게 되면 요새는 오늘 또 많이 신긴 또 하고 온러닝도 뭐 괜찮죠. 예, 그래서 데커스 아웃도어가 또 어그부츠를 또 가지고 있어요. 데커스 아웃도어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호카랑 어그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마이너스 50%로 가장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뭐 기업들 조금 보게 되면 뭐 타겟도 여기 테슬라가 올리고 여기 있었는데 테슬라 없었네요. 예. 테슬라는 이제 없죠. 예, 그다음 모더나 여전히 모더나 제가 헬스케어 쪽이 많아요. 예, 헬스케어 쪽이 많고. 많아요. 자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러다인, 뭐 모더나, 온 세미컨덕터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알버말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밑에는 뭐 지브라 테크놀로지 뭐 이거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뭐 좀 빠졌고 자 그래서 타겟도 많이 빠졌고요.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가장 뭐 최근에 주인공은 유나이티드 헬스죠. 예, 유나이티드 헬스. 데커스가 더 많이 빠지는 데커스가 더 많이 충격이에요. 빠졌어요. 예. 유나이티드 헬스도 반등을 해서 그렇지. 네. 지금 일단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41.3%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뭐 채권 적정 가치 뭐 이래서 좀 약간 싸다 아니면 뭐 정말 싸다 아니면 좀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우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4.5% 정도 되는 이 구간은 그래도 다소 조금은 투자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을 좀 주다 보니까 일부 좀 다각화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채권 비중을 줄인 그 비용을 가지고 채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의 매력적인 구간으로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2023년 말 때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스닥은 잘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을 이제 2023년 말에는 일부 어떤 구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예, 그게 1로 가게 되면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0.7, 0.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100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약간 바로미터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비트코인을 계속 밀고 있는 상황, 암호화폐 시장을 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을 같이 좀 상관관계가 많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S&P 500에 대해서 뭐 좀 볼 텐데, 자,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 하얀색 선이 뭐냐면요. 이 5월까지 내려오면서 이 월가의 그 컨센서스예요. S&P 500의 목표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계속 이제 바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요 전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을 보게 되면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6,800을 넘을 것이다. 7,000을 갈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뭐 7,000을 얘기했었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있었다가 관세 4월 초부터 관세를 확 이제 그 4월 1일 날 광복절 데이가 있고 나서부터는 쭉 떨어졌습니다. 네, 쭉 떨어지고 나서 최근에 있어서 이 S&P 500의 적정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약간은 이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제 플랫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요 구간이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어찌 보면 S&P 500의 목표가를 지정했던 그런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 이게 컨센서스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S&P 500 밸류에이션에 따른 좀 위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주봉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5,800선 원래 뭐 5,840, 뭐 5,860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다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좀 러프하게 이렇게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5,800선이 되면은 약 한 포워드 PR 기준으로 포워드 PR입니다. 21배 정도가 되고요. 자, 5,400이 되면 한 20배 정도가 될 것이고, 자, 18배가 한 5,000 정도가 되고, 15배가 4,250인데, 15배라는 것은 과거
평균 20년 평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요 15배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자, 10년 평균이 18배입니다. 이 10년 평균 자체가 이번에 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고 나서 상호관세 그 4월 9일 날 유예하기 직전까지 빠졌던 그 구간이 18배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18배에서 한 20배 또는 21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5,500선에서 5,900. 요건 이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아마 깨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은 깨지는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럴 만한 트리거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일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관세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시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요 구간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좀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는 51선, 이 200일선, 요게 까만색이 200일선이에요. 그래서 200일선과 51선 사이에서 일부 조정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의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인데, 이 S&P 500은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렇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일부 올라가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로보틱스 기업들도 사실 변동성이 많이 커요. 양자 컴퓨팅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수는 내려가는데 그 섹터별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상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투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지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이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5,500선에서 한 5,900선까지가 박스권 이렇게 유지하지 않겠느냐. 요게 지금 월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 좀 이렇게 휴장을 하고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문화 생활을 많이 즐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영화 중에서 최근 사실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난리던데요. 그래요? 응. 요거? 몰랐어? 어떻게? 아예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둘째 태어나고 첫째 집에서 이런데 여유를 하고. 부릴 지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여러분 일단 영화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 아닌가요?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가 지금 마지막 편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은 알죠. 데드 레코딩. 이게 데드 마지막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지금 박스오피스 1위예요. 아, 그래요? 미국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박스오피스 1위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요거는 이제 그냥 화면이에요. 화면. 아, 그래요? 1위가 아니라고요? 1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1위인데 1위가 릴로 앤 스티치입니다. 그 뭐예요? 요거. 예. 뒤에 그래서 이 그림이구나. 예. 뒤에 있는 아이가 릴로 앤 스피치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은 얘가 안 나와요. 약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게 영화 장면인 줄 알았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얘가 나온다고요? 미션 임파서블은 이 친구가 안 나옵니다. 예, 요거. 이거 AI를 합성했군요. 그렇죠. 이거 뭐 같이 박스오피스 주인공들만 나온 건데. 릴로 앤 스티치. 요게 지금 1등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죠? 뭐라 하지? 뭐요? 톰 크루즈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한. 내한 공연은 아니고 그 영화 홍보 시사회 같이 이렇게 광고하는 무대 인사. 무대 인사? 네. 자, 하여튼 네. 그 이제 한번 싹 돌고 가셨잖아요, 사실. 예, 싹 돌고 가셨는데, 자,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릴로 앤 스티치라는 요 영화가 지금까지의 메모리얼 데이 동안에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때 뭐 패스트 앤 퓨리어스, 2011년 때 행오버 2, 행오버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자, 하여튼 이러한 이제 영화들이 메모리얼 주말 때 큰 이제 수익을 올렸는데, 이 릴로 앤 스티치가 지금 1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화 생활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 매출액 자체가 좀 높아졌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 많은 문화 생활을 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셨던 분들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을 안 했나 봐요. 예.
자, 그래서 릴로 앤 스티치가 뭐 미국에서 1억 8,300만 달러 개봉 수익을 올리고 현충일 주말 기록을 경신했다. 탑건 매버릭을 제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탑건 매버릭이 이제 지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매버릭 자체가 당시 1억 6천만 달러 기록했는데 뭐 하여튼 이걸 제쳤고. 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더 파이널 리코닝. 국내에서 뭐 7만, 이때 국내는 미국입니다. 7,700만 달러 벌어들였고, 프랜차이즈가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는 그 영화 중에서 뭐 최고 오프닝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마 1위를 지금 1위예요.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밌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우리 톰 크루즈가 뜀박질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무릎이 정말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나이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적 관객 수가 184만 명인데 저는 평점 보고 되게 놀랐어요. 몇 점이요? 지금 9.1 뭐 이래요. 이렇게 평점이 높을 수가 있나 싶은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183만 명이 아니라 뭐 기본 한 700만 명, 뭐 1000만, 뭐 700만, 600만. 근데 영화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네요. 너무 많이 줄었네요, 정말. 184만에 1등이라니. 183, 그러니까 4만이 1등이라는 게 참. 저도 진짜. 근데 영화 보러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이제 순환율이 빨라서 이제 극장에 있었던 영화가 금방 OTT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OTT로 넘어오니까 안 가게 되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런 약간 또 스케일 있는 영화는 영화관에서 딱 보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홈시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모든 그리고 걸 집에서 TV도 저렴한 TV가 싸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국산 패널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게 뭐 80인치인데 좋아요. 집에서 싸. 영화처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화 산업이라서 힘듭니다. 예. 자, 이어서는 트럼프 미디어 이야기.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한 얘기들을 하려고 모이긴 했는데 뭐 별 얘기도 없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욕을 엄청나게 먹고 투자자들 나와서 그거를 인터뷰를 하는 내용 자체가 야 이게 뭐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내식보다도 그러니까 이코노미 기내식보다도 못하다. 사진 좀 찍어서 올리지 그 메뉴를.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트럼프 미디어 지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 위해서 30억 달러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자,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통해서 10억 달러, 신규 자본을 통해서 20억 달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트루스 소셜이 암호화폐 산업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자, 밈코인에 전부 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막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 이제 트루스 소셜 이 회사가 투자들 비트코인 에너지 기반 투자 그리고 기타 금융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트루스 파이낸스의 FI겠죠. 예, 그래서 트루스 뭐 FI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이제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지난 1월에 발표를 했었고, 자, 지난 3월에는 이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트루스 FI 요 파이낸스 통해서 핀테크 통해서 이제 여러 디지털 기반의 뭐 상장지수 펀드 ETF를 뭐 제공하는 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사업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패권을 뭐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지 아니면 트럼프 패밀리를 위한 사업인지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돈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뭐 한 2주 전인가요? 단독 보도로 나왔었던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밈코인이나 개인적으로 막 이제 이쪽 사업을 너무 이 패밀리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는 또는 더 또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일까라고 봤을 때 약간은 좀 회의감,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대통령 가족들도 암호화폐 세계에 점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트럼프와 멜라니아 티커로 거래되는 일련의 NFT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분산형 금융 프로젝트를 또 지원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요번에 뭐 앞서 말씀드린 거 230명, 220명인가요? 모여가지고 저번에 밈코인을 좀 발행을 하면서 자, 너희들이 이거 사라 이런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 밥도 주고 스테이크도 주고 뭐 디저트도 주고 했는데 23분 정도 거기 있고 아무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한번 쓱 돌다가 그냥 갔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냥 자, 이 분들을 그냥 한 번씩 인사하면서 만나서. 그러니까 인사로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갔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이제 열이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돈 엄청나게 내고 왔는데. 아,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보고 있는데 예. 스테이크의 만찬에 나오는 스테이크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스테이크 크기와 그 감자 한 스쿱 떠주는 거 있죠. 그 크기가 똑같아요. 고기가 요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브로콜리 요만한 거, 고기 요만한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예요. 그게. 이 많은 돈을 내고 참여한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슬프죠. 이게 참석자들의 평균 코인 액수가 1인당 24억 원어치씩. 그러니까 다 대부 드린 거예요. 돈 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모인 네.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이게 뭐 오늘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예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오늘 뭐 이제 메모리얼 데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러한 뉴스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EU 관세 전쟁 속 미국과 무역 협상 신속 추진. 아마 이거는 어제 다들 저희 3프로TV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 관세 부과 마감일을 한 달 이상 연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EU와 미국의 여러 가지 연기를 했는데 회담에서 여러 문제에 시달렸다. 도대체 지금 미국과 EU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니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 미국은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자체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빅테크들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들에 대해서 반독점이나 아니면 규제를 너무나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걸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네. 관세는 관세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비관세적인 부분을 너희들은 이걸 전부 다 풀어라. 이걸 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요거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그 비관세 장벽을 최대한 안 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국가 간에 또는 유럽과 미국 간에 이러한 약간의 갈등이 계속 이제 의견이 불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빅테크에 대해서 일단 규제가 됐던 게 풀리고 그리고 반독점 이슈도 많이 풀릴 가능성이 크고요. 비관세도 좀 풀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되면 빅테크들이 그때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M7에 대해서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는지 그 내용이 뭔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골든돔.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돔 요런 거예요. 이렇게 미국을 다 감싸네요. 여기 뭐 브리핑도 예전에 했었고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있어서 그냥 오늘은 자료만 뭐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방어 시스템인데 뭐 관련된 이야기. 골든돔이 도대체 뭔가, 작동 원리가 뭐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뭐고, 부분별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H3 해리스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제 이야기입니다. 요거까지만 골드만삭스랑 H3 해리스가 이 골든돔에 관련해서 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출이 되진 않았는데 이 H3 해리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골드만삭스랑 이 골든돔에 관련해서 미팅을 가졌는지 그 부분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 되면 네.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골든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방위 국방 쪽에 있어서의 그런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요.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삼성 두 가지 제품을 핫딜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그
태블릿 PC 소개해 드릴 때 못 사셨던 분들 오늘도 핫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옥타코어 갤럭시 탭 10.1 어드밴스 2 와이파이 모델인데요. 사실 이 모델이 최신형 모델은 아니에요. 꽤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원가가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99,000원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뭔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OTT 보실 때 아이들 뭐 여기서 이제 뭔가 학습하는 거 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서 99,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A급 선별된 리퍼 제품이고요. 15개월 무상 보증이 됩니다. 유튜브다 넷플릭스 보실 때도 아주 좋고 그리고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요게 약간 때 안 타고 괜찮다라고 우리 MD분께서 또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가볍고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슬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블릿 PC에서 독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요 크게 딱 책 크기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은 눈도 안 아프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사실 조그만 제가 핸드폰을 2개를 쓰는데 조금 큰 화면이긴 한데 그걸로 책을 보거든요. 눈이 좀 아파요. 40대 넘어서면은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시원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99,000원 저희가 핫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바로 제 좌측에 보시면은 우측인가요? 좌측이죠. 좌측에 보면은 제가 오른손 왼손 약간 헷갈립니다. 저희가 진짜예요. 진짜 헷갈려요. 어저께도 아버지가 우회전하는데 우회전하면서 좌회전을 했어요. 전 그런 사람입니다. 좌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도를 지킵니다. 자, 스마트 모니터 M5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제품. 삼성 정품 스마트 TV의 모니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리모컨 여기 요 리모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넷플릭스, 디즈니, 프라임 비디오, 삼성 TV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리모컨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모니터, 케이블, 그리고 리모컨, TV 받침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받침까지 다 드리는 거고 27인치 제품과 또 32인치 제품이 있는데 27인치는 23만 9천원 그리고 32인치는 26만 8천원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무빙 스탠드, 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그러니까 모니터, 케이블, 리모컨, TV 받침은 어떤 받침을 말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 따로 사시려면 6만 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무빙 스탠드 옵션 구매 시 방마다 이동하는 가정용 이동형 TV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화이트 컬러는 인테리어에 전혀 손상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대화면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하지 않아요? 실기평가에서 우양우 좌양좌 이거 시험 보는 거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우좌 이거 썼어요. 헷갈려서 컨닝하려고. 그 정도로 왼쪽 오른쪽이 살짝 헷갈립니다. 이런 거 약간 질병인가요? 질병? 좌우 헷갈리는 거? 좌회전 우회전 헷갈리는 거. 모르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중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딜 영상하다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